출근을 합니다.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제 시프트, 레귤러 시프트는 아니고 사람 부족하다고 해서 또 들어와요. 그래서 낮에 신나게 놀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옵니다. 파이팅 해야 되겠죠? 다짐입니다. 스스로의 다짐. 파이팅. One eternity later. 잘 마치고 나가는 길이에요. 오늘 밤에 돌아와요. 출근 완료. 이번 주 연달아 3일 밤샘 근무여가지고 오늘도 들어오는 길입니다. 오늘은 모르겠어요. 수술들이 얼마나 많을는지. 어제도 굉장히 바빴어요. 오늘도 그렇겠죠. 하루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겠어요. 일단 올라갑니다. 파이팅 해야 되겠죠. A few inches later. 폭풍 같은 지금 몇 시야? 12시 43분? 11시부터 시작했으니까 폭풍 같은 한 1시간 45분여가 지났네요. 제가 이제 밤 11시에 시작하는 시프트니까 그때가 딱 그 바이탈 체크하는 또 타임이어가지고 11명 환자 바이탈 체크하고 바이탈도 다 형태가 달라가지고 막 8시간마다 하는 거, 뭐 4시간마다 하는 거, 그리고 뭐 슈가 혈당 체크하는 것도 뭐 4시간마다 하는 사람, 2시간마다 하는 사람, 6시간마다 하는 사람 다르고, 큰 환자들, 못 움직이는 환자들은 2시간마다 자세도 바꿔줘야 되고 해가지고 정신없이 보내고 앉았습니다. 우와. 많은 분들이 야간 근무라고 하면 좀 더 환자들이 자니까 칠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저희 병동은 그렇지 않고요. 낮에 기분 좋던 환자들도 밤 되면 이렇게 통증이 갑자기 올라오거나 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약부터 시작해서 약이 안 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면 막 마사지도 해드리고 등도 만져드리고 막 자세도 바꿔보고 막 찜질도 해줘보고 오만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낮에 시프트에 비하면 밤 시프트들은 환자를 좀 간호사당, 그 다음에 인턴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CNA들도 마찬가지고 환자 수가 낮에 비하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거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다. 그리고 낮에 일을 해보면 그 환자들의 활동 같은 거, 뭐 산책하고 뭐 몸을 움직이고 이러는 거는 PT/OT들이 오셔가지고 다 도와주시거든요. 해주시거든요. 그게 본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밤에는 PT/OT들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간호사랑 이제 택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맞는 환자가 뭐 6명이다, 뭐 10명이다 라고 했을 때 fully 자는 환자는 한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확실히 밤 근무는 이게 사람의 이런 생리현상? 자연적인 리듬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건강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야간 일을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뭐 연달아 하고 난 때는 갑자기 없던 알러지 반응도 막 일어나고 확 느껴져요. 몸이 느껴져요. 그게 어떤 건지는 뭐 경험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드 시프트를 하느냐. 애들이 낮에 학교를 가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애들이 열이 나거나 학교에서 설사를 했다, 토를 했다 이러면 바로 데려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열이 나거나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동안 학교에 다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족들이 없는 이상은 누군가가 집에서 애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뭐 부부라면 부부 중에 플렉서블하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처럼 학생들인 경우에 낮에 수업들이 있는 경우에도 밤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낮에 수업도 듣고 뭐 실습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 2가지 다에 해당하는 경우죠. 학교도 가고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낮에 시간을 뭐 보통 자는데 쓰긴 하지만 자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 갈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낮에 시간을 비워두려고 이제 서드 시프트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서드 시프트들이 오는 경우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 다들 늘 하는 얘기지만 하고 가서 하루 종일 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 잠의 수면의 질이 좋다라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밤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추천도 많이 하지도 않고 하다가도 많이 낮 근무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저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학교를 마치면 근데 낮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 애들이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학교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쫓아가야 되니까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쎄 밤 근무도 배우는 게 많이 있지만 낮 근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의사나 PT, OT나 뭐 테라피스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부서로부터 간호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뭐 이 환자 어떻게 되냐 소셜 워커들, 매니저들 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뭐약 주고 뭐 이런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쁘게 느껴지는 거는 낮에는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배우는 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일을 빠르게 배우고 이렇게 하실 거면 낮에 일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처럼 밤 근무를 하고 한 번씩 낮에 엑스트라로 일을 할 사람이라면 가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제 낮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또 환경이 좀 다르긴 해요. 바쁘긴 좀 더 바쁘지만 수면의 질이 좋기 때문에 뭐 그만큼 정신 상태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뭐 공부를 하시고 뭐 일을 고르시고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컨드 시프트 같은 경우는 3시부터 이제 밤 11시까지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장단점은 있겠죠. 잠도 충분히 자고 애들 학교 가는 것도 보고 애들 학교 활동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고, 하나 이제 저녁 시간에 애들을 같이 보낼 수가 없고, 그 저녁 시간에 그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하는 그 과정을 또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근데 뭐 누가 도와주실 분이 그때 있다, 남편이랑 이렇게 스위치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시간도 추천을 드리는데 직원들 중에 가장 많이 일하는 선호하는 시프트가 세컨드 시프트더라고요. 저희 유닛은 3시부터 11시까지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바꿔보려고 하면 자리가 쉽게 나지 않아요. 아무래도 제일 부담이 적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떨지 시프트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We will see. 어떻게 되는지 뭐 지켜봐야죠. 처음 보는 간호사가, 그러니까 저희 유닛이 바빠가지고 어젯밤에 다른 유닛에서 이렇게 플로우 때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플로우 때서 왔다고 하는데 제 주변 자꾸 맴돌길래 왜 저러시나? 뭐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나? 이랬는데,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알고 봤더니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시골만 자기 본인 잘하실 때 나이도 많으시던데, 그 시절에 그 위스콘신 되게 동네 들어가면 되게 시골이던데, 동네 사람들이 다 서로 안다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시골에 한국인 그 시골 아저씨와 결혼해서 왔던 한국인 아줌마가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의, 우리 또 한국 사람들 어디 가나 나눠 먹고 애들 보면 먹이고 하잖아요. 그 아줌마, 그 당시에 그 아주머니께서 그 간호사, 저한테 와서 말 걸었던 그 간호사한테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먹여서 키웠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제가 한국 사람 같아 보였나봐요. 그래가지고 말을 걸었더라고요. 말을 걸어가지고 자기 매 주말마다 어디 병동에서 일하니까 혹시 뭐 너 김치 만들거나 이러면 자기한테 쉐어해도 된대.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러자. 너무 반가웠어요. 이 시골에 연세가 62살인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위스콘신 시골에서 한국 사람을 보고 자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고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그 있잖아요, 그 최민식 아저씨의 명대사, 이 대굴박이 내 일할 줄 알았다. 한국인의 대굴박 같아 보였나 보죠. 그래가지고 말 건다고 하면서 한참 이렇게 제 안 되는 영어를 들어주면서 같이 얘기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김치 한번 담궈, 겉절이 한번 담궈드려? 되겠어요. anyway, 오늘은 그래서 일은 힘들었는데 재밌게 마칩니다. 집에 가요. 끝. 출근해요. 3일 연속 밤샘입니다. 오늘이 그 밤샘의 마지막 날이지요. 늘 그렇지만 무탈하게 흘러가기를 바라봅니다. 절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듯이 바쁜 하루가 끝났습니다. 인수인계 끝나고 체크아웃 펀치아웃 하려합시다. 미친 듯이 바빴어요. 미친 듯이. 이번 주는 여기 병원에서 일하는 거는 이번 주는 끝이에요. 그러나 엑스턴십이 남았습니다. 오늘 끝. 출근 완료. 해가 떴을 때 출근하니까 이상하죠? 오늘 엑스턴십 출근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8시간 있는 출근하는 날이에요. 오늘도 상당 부분 교육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요. 파이팅. A few moments later. 오전에 아침에 스태프 미팅 들어갔다가 온라인 교육하고 또 다시 저쪽 교육받는 건물로 가라고 해가지고 점심시간 잠깐 펀치아웃 하고
카페에 잠깐 앉아 있다가 다시 가는 길입니다. 건물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또 교육받는 건물이 또 따로 있네요. 그래가지고 길을 건너서 열심히 저기 주차장 건물 옆에 있길래 찾아가는 길입니다. 오후는 또 교육으로 채워줄 것 같아요. 이놈의 교육. 한 달 내내 교육. 아유 지겹네요. 이러니 뭐 무서워서 이직을 하겠어요. anyway 교육하러 갑니다.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찾아가기가 힘들어. 여기 맞나? 기나긴 교육이 끝나고 나오는 길입니다. 오후 교육은 사실 좀 재밌었어요. 우리 그 학교에서 스킬을 하듯이 이제까지 배운 거, 유닛에서 필요한 그 진짜로 실습처럼 스킬을 다시 다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 교육은 이제 새로 졸업해서 RN이 된 간호사들, 프레시 뉴 간호사들, 그 다음에 저 같은 엑스턴십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일하다가 옮겨오는 새로 오는 그런 간호사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었고, 환자 다루는 거, 환자들 갑자기 뭐 코드 블루 났을 때, 갑자기 이제 의식 잃었을 때 하는 교육, 뭐 전에는 프로그램 어떻게 이용하는 줄 가르치는 그런 온라인 교육이었다면, 오늘은 간호사들이 그룹을 데리고 이론 교육, 진짜 병동에서 쓰는 이론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습, 똑같이 그런 학교랑 똑같은 시뮬레이션 랩이 있더라고요. 트라우마 공간이었는데 오늘 또 거기서 팀을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주는 시나리오대로 시뮬레이션 랩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재밌게 하고 가요. 뭐 이번 주는 이걸로 끝인 게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끝.